자, 이번 시간에는 제1장 벡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제1장 벡터. 저희가 지난 10년간의 기출문제를 분석을 해보면 전기 기사에서 6문항이 출제가 됐고요. 그리고 산업 기사에서는 10문항이 출제가 됐습니다. 뭐 전체적으로 따지게 되면 출제 빈도가 매우 낮은 단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1장 벡터를 학습을 반드시 하셔야 되는 이유가 전기에 대한 모든 해석 또는 연산 방법이 다 벡터 계산이죠. 그렇기 때문에 1장을 빼놓고는 전기 공부를 말할 수가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물론 이 전기 기사 또는 산업 기사에서 출제된 내역을 보게 되면 내적과 외적에 대한 문제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벡터 연산이 어떻게 되는지 그런 부분은 참고하시도록 하고요. 우리가 깊이 있게 문제를 바라볼 거는 바로 내적과 외적에 대한 특징, 그리고 각각에 대한 연산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를 학습을 하셔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내용으로 벡터의 종류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선 1번 벡터와 스칼라입니다. 자, 한 번쯤 저희가 들어봤을 만한 단어인데요. 물리적인 양을 표시할 때는 크게 벡터와 스칼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물리적인 양을 표시한다. 다시 말해 크기만을 나타낼 때는 스칼라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크기와 방향성을 가지고 있으면 저희는 벡터다라고 불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벡터와 스칼라에 대해서 다시 말해 전기자기학에서 어떤 성분들이 벡터고 스칼라인지를 구분 한번 해보고 난 다음에 다음 내용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벡터부터 써보도록 할게요. 자, 벡터에는 어떤 종류들이 있느냐? 첫 번째는 속도, 그리고 두 번째는 힘이 있겠습니다. 자, 물론 이 힘에는 전기학과 자기학을 따로 볼 수가 있는데 전기학에서 대표되는 힘은 전개의 세기 또는 전기장의 세기다라고 불러주고 있죠. 여기다가 한번 써볼게요. 전개 또는 전기장의 세기가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힘으로는 전기력이 있겠습니다. 쿨롱의 법칙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전기력 정도가 전기학에서의 힘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기학에서 말하는 힘은 뭐냐? 전개의 세기가 아니라 자개의 세기가 되겠죠? 여기가 이렇게 가로로 바꿔줘야 되겠네요. 그래서 또는 자개가 아니라 여기와 같이 자기장의 세기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고, 그리고 어떠한 자기장에서 만들어지는 힘을 전자력이라고도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해서 여기서 말하는 힘의 종류에는 전개의 세기, 전기력, 그 다음에 자개의 세기, 전자력, 그 다음에 또 추가시키게 되면 정전응력, 이런 여러 가지 성분들이 하나의 힘으로서 나타낸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전류에 대한 성분도 방향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벡터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자, 두 번째 표기법입니다. 자, 벡터에 대한 표기 방법은 어떠한 문자 기호를 사용하고 난 다음에 그 위에다가 방향성을 나타내는 화살표 또는 이렇게 도트 기호를 사용해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 추가적으로는 이렇게 볼딕체를 사용해도 우리는 벡터에 대한 기호로서 사용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스칼라인데요. 자, 스칼라에 대한 종류가 뭐가 있냐면 첫 번째로는 1, 다른 말로 에너지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1 또는 에너지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에너지도 상당히 종류가 많아요. 그래서 전개 내의 에너지, 또 다른 말로는 전기장에 대한 에너지라고 표현할 수 있고, 또는 자개 에너지,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추가적인 건 전기적인 위치 에너지에 대한 약자로 전위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또 자기적인 위치 에너지도 있겠죠.
그래서 이를 자위라고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뭐 교재에 모두 적혀져 있으니까 교재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뭐 전하량이라든가 또는 길이, 온도 막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는 스칼라 값이다 라고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표기법이 있는데요. 자, 표기법이라는 거는 여기 나와 있는 벡터 기호에다가 절대값을 표시하시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요렇게. 또는 이렇게 볼딕체를 쓰고 난 다음에 절대값을 쓰고, 또는 이하 그냥 A라는 기호를 가볍게만 쓰게 되면 우리는 스칼라적인 표현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이번 단어에 대한 내용과 똑같은 벡터의 종류를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자, 벡터에는 크게 네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기본 벡터, 그리고 두 번째는 단위 벡터, 세 번째는 법선 벡터와 그 다음에 네 번째 접선 벡터가 있는데, 자, 여기서 첫 번째로 기본 벡터부터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 벡터라는 거는 벡터를 나타내는 좌표계에 대한 방향 성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해서 벡터 좌표계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직각좌표계, 원통좌표계, 그리고 구좌표계가 있습니다. 한번 그려볼까요? 직각좌표계는 각각의 방향 성분이 이렇게 직교하는 형태로 나타내면 되겠죠. 해서 각각의 방향을 x, y, Z방향 성분으로 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전부 다 90도를 이루고 있는 좌표계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원통 좌표계가 있는데요. 이렇게 원통을 그렸을 때 만들어진 형태와 같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해서 원통의 반경을 나타내는 좌표, R방향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 이 반지름만큼 이동한 거리에서 그리고 이제 이렇게 회전하는 각도가 만들어져요. 다시 말해 이거예요. 중심점에서 반지름 R만큼 가고 그리고 세타만큼 회전을 시키고 난 다음에 높이 Z만큼 올라가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R, 세타, Z 이렇게 좌표를 읽게 되면 저희는 원통좌표계다라고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돌아가는 각을 세타가 그리고 이거에 대한 높이가 바로 Z방향 성분이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구좌표계죠? 자, 그렇다면 이런 구좌표계는 어떻게 표현할 거냐? 자, 우리가 구를 표현할 때는 어떻게 하냐?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구에 대한 중심점에서 R에 대한 방향, 그 다음에 세타에 대한 방향. 자, 물론 R 세타까지 하게 되면은 평면이 만들어지죠. 이 원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R 세타한 상태에서 다시 앞에 대한 회전각을 갖게 되면 구에 대한 모양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R, 세타, 파이. 자, 이렇게 세 가지에 대한 성분으로 나타나게 되면 우리는 구좌표계다라고 불러주고 있습니다. 한번 그려볼까요? 이렇게 R, 요렇게 회전하게 되면 요렇게 회전각, 세타. 자, 그리고 이렇게 눕혀져 있는 원을 그렸을 때 이때 눕혀져 있는 원에서 이렇게 각도를 이루면서 이동하게 되면 저희가 이거를 파이각이다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해서 여기서 말하는 기본 벡터, 펀더멘탈 벡터라고 표현하고 있죠. 자, 이 기본 벡터라는 거는 이때에 대한 좌표계에 대한 방향 성분을 말하는 거예요. 크기는 1이 되면서 방향만을 나타내는 걸 우리는 기본 벡터다라고 불러줍니다. 자, 그렇다면 직각좌표계에 대한 기본 벡터는 어떻게 되냐? 자, 이쪽을 우리가 AX 벡터, 그 다음에 여기를 AY 벡터, 그리고 여기를 AZ 벡터다라고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AX, AY, AZ가 기본 벡터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또는 우리가 AX, AY, AZ를 우리가 이하 I, J, K라고도 불러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원통좌표계요. 원통좌표계는
R에 대한 방향을 AR 벡터, 그 다음에 세타에 대한 방향을 A 세타 벡터, 그리고 높이 Z에 대한 방향을 A Z 벡터다라고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물론 소정의 어떤 책에서는 A 세타 벡터를 우리가 A 파이 벡터로도 표시하는 책자도 있으니까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다음 구좌표게요. 자, 구좌표는 옆에다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우선 R에 대한 벡터를 우리가 AR 벡터, 그리고 이렇게 수직으로 돌아가는 각도를 A 세타 벡터. 그 다음에 앞으로 이제 우리가 수평 방향으로 돌아가는 각도를 우리가 A 파이 벡터다라고 나타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AR, A 세타, A 파이로 나타나게 되면 구좌표계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저희가 대학교에 가시게 되면 이 직각좌표계, 원통좌표계, 구좌표계에 대한 변환 방법을 배워요. 다시 말해 이렇게 직각좌표계로 표현된 어떠한 벡터 성분을 원통좌표계에 대한 모양으로 바꿔라. 또는 직각좌표계에 대한 모양을 구좌표계에 대한 좌표법으로 바꿔라. 자, 이런 연습을 상당히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걸 한번 교육을 받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상당히 어렵습니다. 복잡하고요. 그래서 저희 자격증 시험에서는 이 원통좌표계라든가 구좌표계에 대한 개념은 있지만 시험 문제에는 출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출제가 완벽히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예, 저희가 지난 10년 동안에 이 원통좌표계에 대한 시험 문제가 한 문항, 그리고 구좌표계에 대한 시험 문항이 두 문항인가 이렇게 출제됐던 것 같은데 상당히 문제가 난이도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과감하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지우고 여기 나와 있는 직각좌표계에 대해서만 학습을 하시면 될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뭐 원통좌표계나 구좌표계는 저희 시험 출제 빈도가 매우 낮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과감하게 배제하시고 이쪽에만 투자를 하시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